네, 오늘 이 용지 보이시죠? 요 두께만큼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답변 당연히 자신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드래곤 뽑기 확률 장난 아니게 낮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약간 좀 빡센 끝없는 노가다를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정말 길게 보고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픽셀 드래곤으로 세상을 구하는 게임이죠.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의 개발사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이필성 대표님과 이 게임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손을 잡은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죠, 마블엑스의 홍진표 대표님,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두 분을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 각 대표님들 소개와 회사 소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필성입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회사고요. 저희가 세상을 더 즐겁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일환으로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라는 새로운 게임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넷마블 마블렉스의 홍진표입니다. 저희는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의 사업과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김정민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이필석 대표님과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 전에 이 게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한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는 귀엽고 작은 장난감 드래곤들을 300여 종 이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드래곤들을 모아서 나만의 덱을 만들고 그 덱을 통해서 다른 유저들과 경쟁을 하는 이런 PVP 수집형 RPG 게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300종 이상의 드래곤들이 있고 뭐 속성, 직업 등 다양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 게임 안에서 뭐 PVP라던가 여러 가지 모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토이 드래곤이라고 불리우는 장난감 드래곤들을 모으는 게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드래곤은 속성, 직업, 등급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드래곤 레벨업, 장비 강화, 펫 장착, 스킬북을 통한 스킬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력을 높일 수 있고요. 특히 펫과 장비에는 전략성과 랜덤성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육성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덱을 빌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소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콘텐츠는 탐험과 보스레이드 같은 PVE부터 실시간 랭킹 경쟁과 같은 PVP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블록타운을 중심으로 재화를 수급하고 또 길드 시스템 같은 것도 갖춰져 있어서 꾸준한 플레이 동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드래곤을 어떻게 수집하고 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략적인 재미를 부여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으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된 게임이라는 느낌 저는 받았고요. 역시나 그 수집을 통해서 저 같은 뭐 수집가, 제가 카드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경쟁 요소가 저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용지 보이시죠? 요 두께만큼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커뮤니티와 OBT 후기에서 나온 질문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모아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거 다 답변 주시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가십니다. 네, 답변 당연히 자신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싫어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섹션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성장과 밸런스 관련 질문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장 및 밸런스 시스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인데요.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는 드래곤을 모으는 게 핵심이잖아요. 300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결국 과금주들이 좋은 드래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무과금 유저는 가장 상위 등급인 레전더리 등급 구경도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과금 유저가 레전더리 드래곤을 더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겠지만요, 무과금이나 소과금 유저도 충분히 원하는 드래곤을 얻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출석 체크만 해도 바로 레전더리 드래곤 2마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길드 콘텐츠, 계정 레벨 보상, 그리고 퀘스트 뽑기권 등을 통해서 레전더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인게임 재화인 다이아를 모으기만 해서 그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에서도 레전더리를 얻을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얻을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필성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돈 안 쓰면 즐길 수 없는 게임이다 이런 인식은 원하지 않고요. 꾸준하게 즐기기만 하면 레전더리 등급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들이 제일 불만 많았던 부분이 이 포인트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바로 이 OBT 때 레전더리 드래곤을 얻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금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OBT는 말 그대로 이제 오픈 베타니까요. 그때는 저희가 컨텐츠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OBT 때는 컨텐츠 자체가 레전더리 드래곤을 뽑는 것 자체가 거의 엔드 컨텐츠 정도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드래곤 수집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레전더리 드래곤의 획득 난이도 자체가 많이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더 올라갔고요. 전체적인 상품 밸런스 작업도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원하는 드래곤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얘기 중에 드래곤 뽑기 확률 장난 아니게 낮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OBT 때 당시만 하더라도 네. 유니크 등급의 드래곤을 뽑기에도 사실 굉장히 확률이 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0.08%에서 0.25%로 유니크 등급 획득조차도 굉장히 낮은 확률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합류하면서 3.5%에서 5%가량 네. 20배 가량의 확률 상승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획득 확률이 올라간 만큼 네. 레전더리 합성에 시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획득하시기에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수치로 들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그런 만큼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OBT였고 이제 정식 출시가 되면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드래곤이 300종이라 된다고 하는데요. 유저 입장에선 이렇게 많아봤자 어차피 사용하는 애만 사용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비슷한 것만 사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약한 드래곤, 센 드래곤이 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좀 있었는데요. 뭐 태생이 약한 애도 있긴 하죠. 네, 뭐 일반 그렇죠. 드래곤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두 가지 키워드거든요. 수집과 전략. 수집만 해서 센 드래곤만 모으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전략이라는 게 아니겠죠. 단순히 등급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더 센 덱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속성, 직업, 그리고 스킬 이런 조합을 잘 맞추는 게 충분히 더 전투력이 낮다 하더라도 더 좋은 덱을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전략적 요소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드 게임이라 하면 저도 카드 게임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해봤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대세 덱 같은 거 나오잖아요. 소위 공략 덱 혹은 이제 이 덱을 딱 맞추면 졸업이야. 그래서 졸업 덱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뭐 유행하는 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그걸 저희가 메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메타라는 건 결국 돌고 돌기 마련이고 뭐 밸런스 패치라든가 또 신규 드래곤의 출시 등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타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 운영을 통해서 좀 역동적인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메타가 강하다면 또 그것은 또 밸런스 패치가 있을 수 있고 계속 도는 거니까요, 메타라는 건. 자, 그리고 이제까지 두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드래곤의 성장이 게임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약간 좀 어떤 면에서 약간 좀 빡센 끝으로 노가다를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긴 한데요. 수집형 RPG라는 장르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고 나의 덱을 성장시키고 거기서 또 오는 재미가 저희는 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나의 덱을 성장시키는 것에서 유저분들께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즈에서 저희가 좀 지양하는 포인트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복성 노가다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이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시로 말씀드리면 요일 던전이나 보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1일에 플레이하실 수 있는 제한이 있고요. 메인 기지인 블록타운을 성장시키면 스킬북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다든지 건전지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좀 수급이 되고 성장시킬수록 더 많이 수급이 되도록 장치해뒀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유저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던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성장 요소를 파밍해야 되는 이런 요소는 많이 죽여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비 파밍일 텐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드래곤을 많이 성장시키면 성장시킬수록 효율이 올라가도록 지하 던전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서 장비 파밍도 끊임없이 수급이 가능하도록 잘 설계해놨으니까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가는 목소리를 얘기해 주시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막 믿게 되네요. 좋습니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럼 유저 입장에서 좋은 드래곤의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등급이 높은 드래곤이 당연히 여러 가지로 성장 잠재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레전더리가 제일 좋겠지만 결국 좋은 드래곤은 본인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전략 방향성과 잘 맞는 드래곤이 제일 좋은 드래곤이라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PB 중심이지만 점점 PVP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PVP 아레나에서는 자리 싸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넉백 탱커라든가 넉백 기능이 있는 그런 워리어 이런 드래곤이 지난 OBT 때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딜러 같은 경우는 좀 취향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안에 그림 리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리퍼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스턴을 주는데 그 캐릭터를 즐겨 쓰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갓쓴 캐릭터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나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또 사신 이런 느낌 요즘 또 메타와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게임 플레이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뭘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의 엔드 컨텐츠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OBT 때는 확실히 PVP 아레나가 엔드 컨텐츠였는데요. 이번 런칭 때는 좀 다릅니다. 진짜 엔드 컨텐츠로 챔피언 토너먼트를 준비했거든요. 런칭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챔피언 토너먼트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아레나 상위 등급 이상만 신청할 수가 있고요. 16강부터 3판 2선승제로 토너먼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챔피언 토너먼트가 중요한 이유는 참가가 확정되면은 드래곤들과 모든 성장 요소, 펫, 장비 같은 것들이 다 무제한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지력만으로 챔피언 토너먼트에서 경쟁할 수가 있거든요. 또 참여하지 못한 유저들도 응원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와 플레이하는 재미 모두 갖추고 있는 엔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금 여부와 상관없이 실력으로 붙는다 막 이런 느낌이라서 들으면서도 정말 흥분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혼자서 성장하고 싸우면 되는 게임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협동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뭐 수집형 RPG다 보니까 나만의 덱을 혼자서 키우고 그걸 또 아까 말씀 주셨던 PVP에서 증명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의 재미다 보니까 모든 요소에서 협동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자 즐기시는 게임이라는 느낌이 받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소셜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장치해 뒀는데 뭐 예를 들면 랭킹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유저들과 서로 경쟁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조합 시스템이라고 해서 흔히 아시는 길드 시스템 게임 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유저들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소셜 요소들도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무 혼자 하는 게임이다라는 느낌 받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면서의 재미도 있지만 나름의 또 협동 요소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엔 좀 약간 민감한 거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펫 관련 질문인데요. 이거 OBT 때 약간 좀 안 좋은 얘기 좀 듣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이것 때문에 재밌지만 랜덤 요소 때문에 랜덤 스킬 때문에 좀 운빨 요소가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 있었는데 솔직하게 좀 인정하시나요? 그 OBT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뽑기 자체가 엔드 컨텐츠였다 보니까 확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운이 좋으면 원하는 스펙들을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건 어느 게임이나 사실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저희 게임들은 다양한 성장 루트들이 있고 그 안에서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루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전략에 맞는 펫이 오히려 높은 등급의 펫보다 더 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투력이나 운이 좋은 유저들보다는 자신만의 지략,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해서 거기에 맞는 펫을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운이 좋은 유저들보다는 더 센 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펫 가차는 효율이 낮고 가격은 비싸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뭐 저는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 네. 베타 때 유저분들이 드래곤이 펫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 펫이 드래곤 들고 싸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펫을 얼마나 잘 붙이느냐가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에서는 정말 펫을 잘 키우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성능이 좋은 만큼 육성 난이도 높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펫을 잘 확보를 하고 덱 전략에 맞게 육성을 하는 어떤 펫 육성에 대해서 전략적 요소를 저희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게임을 하면서 발견하시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그 소실 있는 이야기까지 네. 다 들으니까 그냥 신뢰가 그냥 가버립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내 뽑기 확률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해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사실 네. 뭐 저는 자신이 있는 게 일정 횟수를 실패하시면 확정으로 원하시는 등급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확정 뽑기권도 있고요. 그리고 뽑기를 여러 번 하시면 다양한 성장제화나 아니면 다시 뽑기권을 획득할 수 있는 뽑기 마일리지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번에 OBT 끝나고 준비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경쟁 및 보상 시스템 관련해서도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레이드 랭킹 시스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저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거 결국 상위 랭커들만 즐기는 거 아니냐? 라는 이 라이트 유저들의 입장에서 괜히 들러리만 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도 좀 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게임을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만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스레이드 랭킹 같은 경우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스템이고 하루라도 빠지면은 이제 랭킹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좀 치열한 경쟁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만 이제 라이트 유저분들 입장을 좀 대변해드리면 그분들께서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보상 설계는 치밀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라이트 유저분들께서도 본인이 기여한 만큼 성장 제어를 만족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끔 했고요. 당연히 이제 최상위 유저분들께서는 그들만의 또 큰 보상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해두었으니까 네, 각각의 영역에서 만족스럽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권은 확실하게 치열하게 서로 노력을 하면서 보상을 받는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라이트 유저도 노력한 만큼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PVP 관련 이야기입니다. 랭킹 보상 차등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결국 진입 장벽만 높아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요. 진입 장벽이 없진 않습니다. 경쟁 콘텐츠이기 때문에 극명하게 순위가 나뉘고 그 안에서 오는 장벽은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경쟁 콘텐츠의 재미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금만으로 모든 판이 끝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과금 유저의 우위 구조나 밸런스는 어떤 식으로 좀 잡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과금 유저가 우위를 가지는 건 맞고요. 과금을 한 만큼 그만큼 돈 쓴 맛이 있어야 또 게임의 재미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PVP 아레나의 매칭 범위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무과금 혹은 소과금 유저를 하더라도 자신만이 준비한 좀 날카로운 엣지가 있는 덱을 통해서 최상위 유저, 상위 유저들의 트로피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매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과금 유저를 하더라도 덱 하나만 가지고 무적이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어 요소들을 준비를 해야 돼서 좀 그런 재미 요소들을 많이 넣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뭐 공략덱, 그것을 뭐 공격하는 공격덱 이런 것들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저도 뭐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유저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PVP는 결국 전략보다 전투력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요? 네. 네. 일단 전투력이 높으면 강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단적인 예시로 체력만 올려도 전투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시지만 모든 스탯을 체력으로만 찍어도 전투력은 월등히 높을 수 있지만 자신만의 전략을 구축한 덱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또 테스트를 했을 때도 전투력이 왜 내가 더 높은데 지냐 이런 의견이 네.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전략이 훨씬 전투력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이어지네요. 정말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전략 게임, 프로게이머 출신이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요거 들으니까 저도 한번 입문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저들이 진짜로 궁금해할 만한 런칭 이후에 업데이트 로드맵, 이거 정말 또 궁금하고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출시 직후인 9월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챔피언 토너먼트를 바로 업데이트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저분들이 성장을 하시니까 그 속도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추석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이벤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PVP 아레나가 메타가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메타 고착화를 막기 위한 이제 여러 밸런스 패치 및 신규 드래곤의 출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저들이 또 걱정할 만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게 있겠죠. 게임이 워낙 또 만들어졌을 때 이 게임이 얼마나 서비스가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길게 보고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또 다른 업데이트 계획이 있다면 공개까지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 게임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만든 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게임으로 네. 좀 알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도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이 게임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샌드박스가 결국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게임을 운영해서 뭐 돈을 벌고 빠진다라는 생각으로 애초에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메타토이 드래곤즈라는 이 캐릭터 IP를 좀 오래가는 IP로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되게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국에서만 이제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IP로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마블엑스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오래 하고 싶고 크게 키워보고 싶다는 열망만큼은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안에 또 귀여운 드래곤들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사랑받으면서 더 오래가는 게임이 되길 저도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인데, 자, 그렇다면 당연히 글로벌 런칭을 목표로 하고 계실 건데요. 각 국가별 언어 지원이나 현지화 전략 같은 것들도 좀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글로벌 시장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장이어서요. 언어도 현재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포르투갈어까지 잘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OBT 때 남미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해 주셔서 당연히 포르투갈어도 준비를 해두었고요. 그만큼 이제 저희도 글로벌 시장을 타겟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어 지원도 또 좀 눈에 띄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 남미 쪽에서 인기가 있다니까 더 신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단순 언어 지원을 넘어서서 각 지역에 맞는 현지화 전략이 참 궁금한데, 자,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네. 마블엑스와 함께하는 게 여기서 빛을 발할 것 같고요. 마블엑스는 이미 다양한 글로벌 타이틀을 퍼블리싱해서 축적해본 운영 경험이 있고요. 또 그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반으로 각 지역 유저 성향에 맞는 이벤트와 컨텐츠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저희도 겸손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로는 이제 제2의 나라라고 하는 게 좀 더 익숙하실 텐데, 글로벌에 이제 저희는 니노쿠니라는 게임도 출시를 해봤고, 그리고 또 A3 스틸 얼라이브나 메타월드 마이시티 같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들을 출시해서 좋은 성과 그리고 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노하우들과 글로벌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메타토이 드래곤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제 글로벌 게임들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현지화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일본과 동남아에는 수집의 재미에 포커싱해서 유저분들이 재미있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이고요. 남미분들께는 보상이나 커뮤니티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와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언어만 다른 하나의 게임보다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게임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맞는 현지화 느낌 네. 잘 살리겠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 가감 없이 두 분께 여쭈어 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배기 정보를 주셔야겠죠? 런칭이 정확히 언제고 사전 예약을 하면 어떤 걸 주십니까? 8월 27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100불에 해당하는 인게임 패키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는, 구매하셔야 되는 그런 패키지니까요. 꼭 사전 예약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오픈할 때 사전 예약을 이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100%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면 손해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꼭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해주신 두 대표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신 약속들 유저들과 두 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런칭날 저희는 뵐 것을 기대해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